그냥 하나씩 합쳐서 500개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500개는 넘겠지 뭐. 하나씩 합쳐서 500개를 만들었다 그랬으니까. 문제를 잘 읽어봐요. 응? 자, 일단 제한 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6개 다 맞은 친구가 한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 그래서 한 명은 4번, 6번, 한 명은 2번, 3번. 근데 4번, 6번이었는지 6번만이었는지 사실 좀 기가미가 해서 잘 모르겠는데 미안해. 일단 틀렸다고 할게. 아니. 아니, 맞았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2개 맞은 친구가 1명. 그래서 2, 3, 5, 6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근데 초과 시간 우리 처음에 4번 맞았나? 4번 한 번은 맞은 건 맞는데 시간 안에 추가해서 몰라요. 5번을 먼저 풀었지? 네. 아, 그럼 맞아. 미안. 자, 그래서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는 이제 6개 다 맞은 친구가 3명이 됐어요. 아이, 괜찮아. 괜찮은 건 아닌가? 우리가 지난번에 결석을 하는 바람에 지금 잘 안 돼요. 이것도 다 고쳤고. 그래서 3명 됐고, 그 다음에는 3개인 친구 아쉽게도 한 명이 됐어요. 6번을 고쳤는데, 나머지가 살짝 좀 아깝게 남았습니다. 이항공포가 이게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게 어려워요. 진짜 MPNPQ만 하면은 쉽죠. 이게 평균 분산만 구하는 건 쉬운데 좀 어렵게 들어가면 좀 많이 어려워집니다. 뭐 다 똑같은 얘기인가? 네, 이거 괜찮아요. 괜찮아? 네, 제가 못 봤어요, 그거를. 아, 그래? 그쵸. 딱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10C x 곱하기 5분의 4의 x제곱하고 5분의 1의 10-x제곱. 그래서 요거는 BNP죠. 왜냐면 라지 X는 이항공포는 무조건 성공횟수예요. 무조건 성공횟수. 왜라고 얘기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정의가 그렇잖아요. 정의가 그렇잖아. 그럼 대신 확률이 바뀌지. 실패하는 게 성공인 걸로 보면 사실 그럼 성공했어지. 3x 플러스 가지고 그 1을 빼칠 때 3의 배수 나오는 거 2개 중에 하나 고르면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그렇긴 해. 아니 사실 지금 이거 맞은 친구도 지금 찍어서 맞은 사람이 있어서. 자, 아무튼 이게 무조건 확률 변수는 성공 횟수로 갑니다. 여기서 성공 횟수라고 하는 거는 이 확률 자체를 성공 확률로 봤을 때요. 이 확률이 성공한 횟수예요. x not b라고 읽어요. 응? x not b라고 읽어요. 이것이 그 not이잖아요. not p 얘기하는 거구나. 아니, 그렇진 않아요. not이라고 읽진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는 BNP에다가는 x 물결 이런 걸 치지는 않아요. 보통 정교문포에서만 좀 치는 그 버릇들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다 붙여버리는 버릇이 있어요. 왜냐면 BNP는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얘는 완성 상태예요. 이미 얘가 나타내는 변수 자체도 무조건 성공 횟수예요. 근데 x라고 확률 변수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가 무슨 변수를 쓰는지 좀 보려고 x 물결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게 개인적인 습관입니다. 개인적인 습관. 그러니까 이거 정규교육과정에서 이렇게 쓰진 않아요. 안 씁니다. 근데 나는 이렇게 써요. 이항분포가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서 x, 이항분포, y, 이항분포 이렇게 나오면은 이 이항분포가 누구 거 변수 건지 그런 걸 좀 지정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저희도 y 물결도 이렇게 해요? 한번 해도 돼. 서술형에다 그렇게 써도 감정 안 먹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름이에요. 함수 이름. 아니, 확률 변수잖아요. 함수 이름이에요. 그냥 변수 쓴 거야. x라는 변수.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성공 확률이라고 한다면은 8 나오겠죠. 그래서 3x 플러스 성공 횟수, 평균
성공 횟수가 평균적으로 8번 나온다. 그래서 얘는 3EX 플러스 1. 그래서 24 더하기 1이니까 25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도 잠깐만 한번 좀 봅시다. 얘는 확률 변수 x가 이런 이항분포를 따라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때 x가 한 번 성공할 확률과 x가 2번 성공할 확률이 지금 49분의 3배 차이로 나오고 있다. 자, 그럼 얘는 50번 시행 중에서 한 번만 성공하는 거고요. 실패가 49번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얘는 49분의 3에다가 50번 중에 2번 성공, 실패 48번. Q는 어차피 1-P입니다. Q는. 그래서 P만 알면은 Q가 알아줘요. 그래서 Q의 48제곱 약분해주고 P 한 번 약분해주고. 그러면 얘는 어차피 50이고요. 요거는 50 곱하기 49를 2로 나눈 거니까 양변에 50으로 약분해주면 없어지고요. 얘 49 또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Q가 지금 2분의 3P다. 그죠? 2분의 3P다. 그죠? Q 하나, 3 하나, 2 하나, P 하나.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 Q가 3P인 걸 알 수 있는데 Q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1-P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2-2P가 3P. 그래서 P 값은 5분의 2인 걸로 알 수 있어요. 성공 확률이 5분의 2. 그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5분의 2잖아요. 그럼 이걸로 평균 구해주면은 20이 되고요. 분산은 평균에다가 5분의 3만 곱해주면 되니까 12가 될 겁니다. 근데 분산은 제곱 평균에서 평균 제곱 빼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별량 제곱 평균을 구한다 그러면은 분산에다가 평균 제곱을 더해줘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12에다가 20제곱이니까 400이죠. 그래서 412가 답이에요. 412. 오케이. 자, 그리고 4번은 넘어가고요. 5번까지만 좀 더 해볼게요. 6번도 사실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6번은 일단 5번 가지고 좀 정리해 봅시다. 자, 5번은 지금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결론만 얘기하면은 확률 밀도 함수는 넓이가 확률입니다. 넓이가 확률. 괜찮아요? 그치? 그래서 이거 좀 A 집어넣고 B 집어넣으면은 밑변이 4니까 높이가 2분의 1이어야만 돼요. 그래야 넓이가 1이 나오겠고 8분의 3 그러면은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4분의 A가 8분의 3 그래서 A는 2분의 3인 것도 알 수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A와 B를 더하니까 답이 2다. 오케이. 6번 넘어갈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정규분포로 들어가요. 정규분포 설명 아예 하나도 안 했지? 예. 그죠? 지난번에 설명 자체를 아예 안 했습니다. 아니다. 요렇게 설명할게요.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실제적인 확률 분포를 본다고 한번 쳐볼게요. 예를 들면은 전 국민의 키를 다 잰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키는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해요. 0cm부터 저기 300cm까지 있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나올 리는 없겠죠. 신생아부터 다 잰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신생아부터 다 잰다 그러면은 뭐 빵센치는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충 한 30cm? 30cm보다 크려나? 몰라. 아무튼 그렇게 나온다고 칩시다. 자,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키 제일 큰 사람 한 250? 키가 250 사람이 있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까지 있다고 친다면 얘는 일일이 키 다 재보잖아요.
그럼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예요. 괜찮아요? 일일이 다 재본다고 친다면. 그쵸? 예. 자, 그러면 얘가 키로 나온 거고, 만약에 키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몸무게 같은 걸로 놓고 본다고 치더라도, 0kg에서 200kg? 200kg 넘는 사람이 있을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기도 몇 킬로부터 몇 킬로까지 비슷하게 그래프 그려본다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모양들이 비슷비슷해요. 실행 수가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지금 나오는 이런 실제 분포들을 보면 굉장히 유사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비슷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뭐, 아니 차이는 나는데 얼추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따져보면은 평균하고 평균 지점에서 가장 빈도수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뭐 물론 평균이 가장 많지 않고 잠깐 왼쪽에 이렇게 평균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합니다. 근데 크게 차이가 안 나겠죠? 평균 쪽에서 좀 몰려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몸무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통계학자들이 매번 실제적으로 다 분포를 조사해서 뭐 예를 들면은 키가 무슨 뭐 180cm 이상인 사람들의 비율, 넓이 구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얼추 비슷비슷한 걸 가지고 그러면 차라리 얘를 가지고 공통된 그래프를 좀 그려보자. 왜? 실개수가 많아지면은 최다 그래프가 다 비슷비슷하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만들어내요. 억지로 이런 종 모양 그래프를 좀 만들어냅니다. 종 모양 그래프. 그 중에서도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그래프로. 그리고 평균 지점에서 최대값이 항상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를 억지로 만들어내요. 그 확률 밀도 함수식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쳐서 나오게 됩니다. 루트 2파이 시그마 분의 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m제곱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 식은 다시는 볼 일 없으니까 몰라도 됩니다. 안 볼 거예요. 못 써요 우리는. 당장 이 2라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거는 극한에서 나오는 무리수 값이에요. 앞으로 몰라도 되죠? 앞으로도 몰라도 됩니다. 다신 볼 일 없어요. 자, 미적분에서 나와요. 무리수 2가. 미적분에서 나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그래프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키가 뭐 170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거보다 낮겠죠? 남녀 합쳐놓고 본다면은 170이요. 근데 이 상태에서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의 비율 뭐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된다고 칩시다. 뭐 우리나라에서 진짜로 키 180 넘어간 사람 엄청 많이 보이지만 10%밖에 안 돼요. 실제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만 놓고 봤을 때 신검 받으면 그래요. 신체검사 다 조사하죠. 10%밖에 안 됩니다. 위너. 자, 아무튼 자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런 그래프 지금 얘는 보면 어때요? x가 변수잖아요. x 변수고 평균 표준 편차예요. 얘도 상수예요. 그럼 얘는 평균 가지고 이 그래프에다가 다 때려 박은 거야. 실제 우리가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낸 다음에 그 평균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이 식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 그래프에서 180 이상인 사람의 비율을 또 구해봤어요. 얘도 10%랑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실제 분포랑 이 분포는 어때요? 다르겠죠? 달라요. 당장 얘 같은 경우에는 뭐 300 넘어간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분포는 저기 플러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다 나옵니다. 진짜로 이거 끝이 없어요. 이거 정의역이 실수 전범이에요. 그럼 솔직히 생각해봐요. 키가 마이너스 10cm 막 이런 사람도 나와요. 비율이 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막상 이 넓이를 구해보잖아요. 0보다 작거나 같은 부분에 확률 밀도 함수 넓이를 구해보면은 0.00000000001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없는 건데 그래도 여기서 나타나잖아. 그럼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냥 갖다가 쓰는 거예요. 왜? 자, 만약에 여기서 평균 표준 편차만 구해놓은 다음에 이 식에다가 때려박고 그걸 가지고 넓이 구하는 거랑 실제로 막 뭐 5천만 명 다 조사해서 이거 비율 구하는 거랑 놓고 보면은 비용과 시간에서 차이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거는 전 국민 다 조사하면서 다녀야 돼요.
이거는 평균 표준 편차만 구해놓은 다음에 그냥 책상 앞에서 계산하면 그냥 끝나요. 뭐 그렇기는 하지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있으니까 사실 도표가 쭈루룩 나오죠. 조사 다 하고 나면은. 근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다 순서대로 다 나열하고 들어가야 돼요. 상위 몇 % 비율인지 이런 걸 찾는 게 완전히 끔찍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 식에다가 집어넣고 구해놓으니까 굉장히 빨리 나와요. 비용과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절약이 돼요. 그러면 어떨까요? 이 실제 분포보다 이걸 더 많이 쓰지 않을까? 왜? 시간이 말도 안 되게 줄어요. 비용도 엄청 줄고. 근데 오차는 거의 안 나요. 오차는 있어요. 분명히 있는데 거의 안 난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래프를 만든 거예요. 이 그래프를 뭐라 그러냐? 이런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얘기합니다. 정규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는 뭐냐면은 얘는 약간 조금 이상적인 그래프? 이상적인 확률 분포? 정도로 그냥 생각하면 돼요. 실제 분포로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갖다가 그냥 수학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아, 대충 이걸로 하니까 대부분 다 비슷하던데? 약간 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런 정경포식은 이렇게 안 생겼겠죠? 왜냐면 무리수 이라는 것도 극한의 개념이 나온 이후에 등장을 하는 거라서 한참 뒤에 나온 거예요. 괜찮나요? 현재로서는 정경포식을 이걸로 씁니다. 그리고 이게 오차가 제일 적어요. 현재. 괜찮죠? 자, 이게 그냥 정규 분포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제 분포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만 구해요. 이걸 갖다가 이 식에다가 때려 박아요. 이 식에다가 때려 박으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여기 숫자만 들어가면 되니까 식이 나오겠죠. 그래프도 다 나오죠. 자,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을 뭐라고 얘기하냐? 정규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분포에서 평균 표준 편차만 구해가지고 그냥 이런 확률 밀도함수식에다가 평균 170, 표준 편차 뭐 10 이런 거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계산만 하는 겁니다. 확률로. 그러면 평균과 표준 편차는 이 식에서 이런 정규분포 안에서 확률 밀도함수 가지고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 구하냐? 안 구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연속 확률 분포 같은 경우에는 평균 표준 편차 구하려면 적분을 해야 돼요. 인테그랄 해야 되는데 인테그랄이 아예 등장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률만 구하다가 끝나요. 정규분포에서. 그래서 문제가 되게 좀 쉬워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정규분포의 특징을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다시 한번 좌우대칭 종모양 그래프고요. 항상 평균 지점에서 최대값을 가져요. 그리고 이 전체 넓이는 항상 1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평균보다 큰 지점의 넓이는 항상 50%, 0.5가 나와요. 왼쪽도 0.5가 나오게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아무래도 식 자체가 평균과 표준 편차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거여서 우리가 해석할 때 얘가 평균과 표준 편차 이용해서 좀 정리합니다. 예를 들면은 180이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의 1배수만큼 더해져 있는 상태다 라고 한다면 이미 나와 있는 식이기 때문에 얘를 확률을 다 구해놨어요. 마치 로그처럼 로그표처럼 확률을 다 구해놨어요. 진짜로 일일이 적분하기 싫으니까. 실제로 이거 적분하잖아요. 고등과정에서 적분이 안 됩니다. 당장 이 식이 고등과정에서 적분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에는 평균에서부터 표준 편차 1배수만큼 이 부분의 넓이가 이미 표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얘가 0.3413으로 이미 나와 있어요. 표준 편차 1배수만큼 더해져 있는 거는. 괜찮죠?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정규분포에 관련된 기본 개념만 좀 얘기했고요. 하나만 좀 비교 분석하는 걸로 이거 하나만 좀 봅시다. 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나오는 정규분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규분포가 있어요. 굴곡이 똑같이 생겼어요. 그리고 최대 지점에서 함수값이 똑같다고 칠게요. 이때는 만약에 첫 번째 나오는 정규분포식 얘는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있는데 M1 시그마 1이라고 할게요. 아, 요거 안 썼구나. 이 정규분포 같은 경우는 방금 본 것처럼 평균과 표준 편차만 있으면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 편차 순서 쌍만 있으면 돼요. 근데 맨 처음 만들어진 게 평균 분산으로 쓰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으로 씁니다. 실제 계산은 평균과 표준 편차만 가지고 계산하지만
자, 그러면 이때 이 순서쌍이 무슨 순서쌍인지 모르니까 이 앞에다가 이항문법처럼 뭔가 미지수를 하나를 좀 써요. 미지수? 그냥 영어로 하나 좀 써놓습니다. 이때 n이 뭐의 약자냐면은 normal distribution. 그러니까 노멀이 이게 보통이라는 뜻도 있고 수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정규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규, 얘는 확률 분포. 그래서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정규 분포. 그래서 n자 앞에다가 갖다 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정규 분포가 만약에 m1 시그마 1 제곱 이렇게 나와 있는 정규 분포라고 쳐볼게요. 확률 변수는 x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 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m2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했을 때 만약에 이걸 y 확률 변수라고 칠 때 얘랑 평행이동해서 겹쳐진다. 그러면은 표준 편차는 똑같아요. 자, 그럼 항상 평균 지점에서 최대가 나온다고 얘기했으니까 좌우 대칭이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m1과 m2 비교하면은 m2가 m1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두 개의 정규분포가 있는데 두 정규분포가 평균이 지금 똑같은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지금 x가 n, m1, 시그마 1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게. 그 다음에 요게 y라고 한번 해볼게요. n, m2, 시그마 2 제곱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는 평균이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최대 지점이 똑같은 m1, m2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이때 표준 편차를 놓고 보면은 누가 더 크겠느냐라는 거예요. 일단은 전체 넓이는 둘 다 1 나와야 돼요. 뭐 영원히 적분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대부터 플러스 1대까지 1 나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최대가 더 높으면 딴 데선 더 낮아요. 괜찮죠? 최대가 낮아지면 딴 데서 더 높고요. 자, 그러면 이때 아니 얘가 최대가 높고 얘는 최대가 좁다. 그럼 시그마 1, 시그마 2 중에서 누가 더 크겠느냐? 얘는 시그마. 그죠? 시그마 2가 더 커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평균에서 멀리 떨어지는 애들이 더 많은 거죠. 맞아요. 왜냐면 표준 편차가 작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평균에서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그죠? 전체적으로 편차가 작다라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에 몰려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지점에서 몰려있다라는 거예요. 편차 제곱이 표준 편차예요. 편차 제곱은 평균을 만들어야만 분산이 됩니다. 그 분산을 제곱근 씌운 게 표준 편차고요. 편차랑 표준 편차는 차이가 좀 많이 나요. 그러니까 일부러 좀 그 숫자만 약간 바꿔놓은 거지 결국에는 그 편차가 작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는 아니 당연히 편차가 작아야지만 표준 편차가 작겠죠. 편차가 크면은 표준 편차가 큽니다. 얼마나 평균에서부터 많이 벌어져 있느냐 뭐 요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요 관계 정도만 알고 있으면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잠깐만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는 좀 지우고 오른쪽에다가 연장 더 할 거기 때문에 요 오른쪽에다가만 좀 문제를 좀 쓰면서 풀어볼게요. 자, 1222번을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확률 분포 x가 정규 분포 nm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대요. 자,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거는 이미 정규화 작업을 거쳤다. 정규화 작업을 거쳤기 때문에 정규 분포에서 해석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은 그때 확률 밀도함수 fx에 관련된 걸 보여달라. 그럼 얘는 그쵸? 확률 밀도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확률 변수가 x고요. 그쵸? x 축 점점 커지면 나오는 거. 평균은 지금 m이 되겠네요. 자, 1번. x가 스몰 m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x가 라지 m보다 커나 같을 확률은 0.5냐? 맞죠? 어차피 전체 넓이가 1인데 좌우가 완벽한 대칭이기 때문에 m보다 클 확률 이거 넓이 다 구하는 거잖아요. 0.5겠죠? 마찬가지로 왼쪽도 넓이 싹 다 더한다 그러면 0.5가 되는 게 맞습니다. 1번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x는 m일 때 fx는 최대다. fm이 최대값이다. 그죠? 이것도 맞는 말이죠. 실제 분포에서는 평균에서 확률 밀도 함수값이 최대다라고 장담 못해요. 실제 분포에서는. 근데 정규 분포에서는
m일 때 최대인 걸로 산정해 놓은 거예요. 이미 그렇게 정해놓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실제 분포랑 정규분포는 오차가 있어요. 다만 정규분포로 확률을 계산해도 거의 차이가 없으니까. 왜? 통계는 정확한 학문이요? 아니, 대략적인 학문이에요. 그죠? 집단의 정보를 분석하는 용도일 뿐입니다. 아이고야.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볼게요. 3번 임의실수 A에 대하여. 자, X가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X가 M 마이너스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지금 같냐? 라는 건데, 자, 얘는 이 위에다가 그냥 그리자.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지금 몰라요. 근데 A를 양수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뭐 M 플러스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M 플러스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죠? 자, 그 다음에 M 마이너스 A는 어차피 M에 대해서 좌우가 대칭이에요. 클 확률. 아니 뭐 당연히 똑같겠죠? 그렇죠? 이게 양수건 음수건 항상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가 음수일 때 X가 A보다 클 확률은 0.5에서 X가 A에서 M 사이의 확률을 계산한 것과 똑같다 라는 건데 오른쪽에다가 그래프 다시 그려볼게요. M A가 M보다 작아요. A가 여기 있어요. 그럼 A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면은 뭐야? 이거 0.5보다 크죠? 이따만큼 나와요. 그쵸? 자, 근데 그걸 0.5에서 이 확률 뺀 거랑 똑같다고? 얘 확률은 6호죠? 뭐야? 그럼 0.5를 더해야지. 그쵸? 이게 플러스로 나와야 맞습니다. 그죠? 이게 플러스로 나와야 둘 더해야지만 얘가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4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A가 B보다 작을 때 X가 A에서부터 B 사이의 확률은 X가 B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에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을 뺀 것과 똑같다. 뭐 이것도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가볼게요. A, B 둘 중에서 어디가 어떤지 몰라요. 뭐 M가 큰지 작은지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A부터 B까지의 넓이에요. 그쵸? 요거. 자, 그러면은 B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에서 A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뺀다고 얘기했으니까 맞죠? 그쵸? 그래서 5번은 맞다 라고 보면 됩니다. 대충 어떤 느낌인지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그래서 1223번 이거 한번 직접 풀어볼게요. 이게 평균이고 과거 대칭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를 내린 거예요. 그렇게 만든 거야.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저거는. 근데 뭐 어떻게 모든 확률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하게 된 거예요? 아니, 실제 분포하는 모든 확률 변수들에 대한 값들을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실행의 수가 충분히 많잖아요. 왼쪽처럼 나오지. 다 저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로 그냥 최대에서 평균인 걸로 그래프를 인위적으로 만든 거야.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차이가 나지. 차이가 나는데 오차가 얼마 안 난다는 거야. 그치? 그게 큰 수의 법칙이에요.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다 확률 분포가 비슷하게 다 수렴에 들어가요. 끝이야. 그러니까. 그치. 뭐 이렇게도 생각해봐. 주사위를 100번, 1000번, 10,000번, 10만 번 던지면은 1의 눈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 그치. 왜 그러지? 신기하지 않아요? 그치. 마찬가지야. 그게 확률 분포 개념에서 들어간 거야. 큰 수의 법칙이야.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면은 실제 분포는 정규분포에 한없이 가까워져요. 평균의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평균의 숫자가 없을 수도 있다고? 평균이 0일 수도 있잖아요. 평균이 0일 수도 있지. 근데 그럼 조금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럼 평균의 m이 0 되는 거야. 저거는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정의가 된 거예요. 평균에 대해서 좌우대칭인 거고. 그죠? 평균은 당연히 60이기 때문에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잘했네요. 자, 그러면은 1226번도 한번 풀어봅시다. 1, 2, 2, 6.
응. 잠깐만. 여기서 평균은 구가 되겠고. 시그마는 4. 오케이. 이렇게 생겼을 때 있잖아요. 실제 분포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시행의 수가 적은 경우만 그래요. 시행의 수가 무수히 많아지고 랜덤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확률적 행위에 의해서 나온다고 한다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M에 대해서 대칭이잖아요. 응. 근데 이거 시그마는 근데 평균이 아니잖아요. 이거 시그마 아니에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잖아요. 그럼 안 되는데? 아, 잠깐만. 찍지 말고. 그렇지. X처럼 오케이. 잘 시그마예요. 아니, 시그마는 하나의 값이야 그냥. 시그마가 X축이에요. 시그마는 그냥 숫자야, 미지수. 그게 왜 X축이지? 시그마가 X축이라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시그마가 변수구나. 시그마가 변수가 아니야, X가 변수지. 어쨌든 시그마가 여기 위에서 움직이잖아요. 시그마 붙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M도 상수죠. 네. 시그마도 상수야 그냥. 네. 근데 어쨌든 저거 대칭이니까 시그마가 2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M이 5분이야. M이 9네. 응. 시그마가 4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그래야지 다 대칭되니까. 응. 시그마가 그러면 그거 변수된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변수가 되는 건 아니지. 쟤는 상수지. 상수니까 값을 찾은 거잖아요. 그치? 시그마는 시그마 X잖아 그냥. 왜 시그마가 썼어요? 그거 나도 몰라. 그냥 문제를 만든 거야 그렇게. 실제로 이런 이 정규분포에 시그마가 4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었지. 문제를. 실제 시그마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되는 거야 그게 지금. 그러니까 왜 그런지 아니 그게 모든 분포에서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렇죠? 그 관계 안에서 놓고 봤을 때 걔가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좌우 대칭이죠. 당연히 m-5랑 2m-4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돼줘야 되니까 요 간격이 지금 5로 나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m 플러스 5여야 되니까 m은 9가 되겠고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1, 9죠. 얘는 지금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m 플러스 2시그마는 좌우 대칭인 상태로 1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얘는 9 플러스 2시그마인데 8 차이 나니까 얘도 8 차이 나야 되죠? 17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4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뭐 모르죠. 얘는 지금 정규분포 식이 9, 4제곱 그냥 이렇게 되는 것 뿐이에요. 그 시그마를 찾은 것 뿐인 거고. 오케이. 자, 그럼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정규분포 그래프의 비교. 자, 이것도 아직 좀 어색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1228번을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정규분포 N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 자, 확률 밀도 함수식은 굉장히 복잡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식을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가 아니고 없어요. 자, 그러면 그때 정규분포 그래프와 확률식만 가지고 문제 풀어주면 되는데
몰라. 여기가 지금 M이에요. 그죠? 뭐 스몰 x라고 써도 되고 라지 x라고 써도 됩니다. 자, 이때 1번 이 확률 밀도 함수 그래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1번 직선 x는 m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점근선이다. 그쵸? 영원히 가야 되니까 얘는 0으로 수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는 맞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 사이의 거리는 시그마다. 대칭축이 어딘데요? M 아니에요? 0이잖아요. 볼록한 모양 바뀌는데 왜 M? 1268. 대칭축도 M이고 0인데. 여기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데 요 지점 얘기하는 거야. 근데 빼요. 2번 빼요. 진짜로 이런 거 하지 마요. 다신 볼 일 없을 거예요. 진짜 쓰지 마요. 근데 이거 그냥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죠? 응? 문자 그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바뀌는 점 있는 위치하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만 그건 부분 아니에요? 요 길이 얘기하는 거야. 예.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라는 건데 이거는 지금 정규분포 기본 개념 설명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볼록이 바뀌는 지점에 관련된 얘기인데 지금 얘는 왜 집어넣냐면은 유형 4 위에 이제 개념 정리하는데 괄호 1번에 곡선의 볼록한 모양이 바뀌는 점과 대칭축과의 거리는 시그마다 이렇게 지금 쐐기를 받고 있죠. 이걸 왜 써놓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내신도 아예 안 나와요. 이걸 도대체 왜 문제집에서 설명을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근데 그 기본 개념 쪽에서 안 나오면은 뒤에 그 유형 넘어가면은 그거 출객합하는 문제가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그렇게도 안 나와요. 왜냐면 지금 얘는 이거 증명하려면 저기 미적분에서 이계도 함수 개념을 들고 와야 돼요.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이 점을 평생 몰라도 돼요. 진짜로? 그거 테스트에 있지 않아요? 그거는 변곡점이라는 용어를 쓰기는 하는데 3차 함수 점대칭 함수 얘기하는 거고 원래 변곡점이라는 거는 곡률이 변동되는 지점, 볼록이 바뀌는 지점 얘기예요. 4차 함수 같은 경우에도 아래로 볼록이었다가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위로 볼록이었다가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는 지점, 이 점들을 변곡점이라고 얘기해요. 얘는 지금 대칭축에서부터 변곡점까지의 거리를 물어보고 있는 건데 이거 증명할 수 있는 거는 이거 두 번 미분해서 0 나오는 거 찾는 거예요. 지금 이 식을 두 번 미분해서 0 나오는 걸 찾아야 돼요. 지금 이 식 자체를 쓰질 않는데 그리고 이걸 활용하는 문제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몰라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마플 시너지는 이걸 왜 집어넣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진짜로. 수능도 절대로 이런 걸 낼 리가 없어요. 아무리 봐도 쓰일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외우지 않으면 못 푸는 내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증명도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미분할 거야? 두 번 미분해야 되는데. 미적분 선택자들도 이거 두 번 미분하는 정도의 문제는 나오기 좀 힘들어요. 아니,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좀 아닌 것 같아요. 미적분 선택자들은 할 수는 있어요. 더 빡세요. 식은. 자, 아무튼 미안. 자, 3번. 자, fx와 x축 사이의 넓이는 1이다. 그쵸? 지금 이 전체 넓이가 1이다 라고 물어보는 건데 당연한 얘기죠? 그게 확률 총합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4번. m의 값이 일정할 때 시그마가 커질수록 곡선은 낮아지면서 양쪽으로 퍼진다. 그쵸? 시그마가 크다라는 거는 편차가 크다. 평균에서부터 벌어져 있는 정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들이 시그마가 더 큰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퍼지는 게 맞아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5번. 시그마의 값이 일정할 때 m의 값이 달라지면 곡선의 모양이 바뀐다. m이 바뀌면 곡선의
모양이 변한다? 아니, 평행이동밖에 안 해요.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됩니다. 5번. 오케이. 자, 그러면은 1232번 요거 하나만 좀 풀어볼게요. 이게 실제 기출 문제고요. 꽤 좋은 문제에 속합니다. 근데 이게 디귿이 틀렸어요. 예. 그러니까 요거 봐봐. 이렇게 되는 거. 디귿이 틀렸다고. 이게 디귿이 말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논란의 소지가 좀 있는 얘기인데 성적이 고른 걸 얘기하는 거지 분포가 고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미안. 성적이 고르다라는 거지 분포가 고르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30점, 40점,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뭐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여기 한 명 하면 이거는 분포가 고른 거죠? 그래야 된다고? 근데 빵빵빵 7 빵빵빵 이러면은 이건 분포가 고르진 않죠. 몰렸죠. 그럼 학생들이 다 60점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성적이 고른 거예요. 말이 반대고. 그죠. 그게 디귿이 좀 약간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얘기입니다. 디귿이 실제 기출에서도 여기 논란이 좀 됐었던 문제입니다. 디귿이. 근데 문제는 이걸 내신에 내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알아는 둬야 돼요. 근데 답은 2번은 아니에요. 이거 정답 3번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미안. 이거 어떻게 푸는 거야? 이거 이 표. 이 두 문제 일단 빼요. 지금 못 풀어요. 이때가 여기는 설명만 놓고서 풀 수가 없네. 풀 수 없어. 이거는 안 돼요. 뒤에 거 설명하고 해야 돼. 알겠어. 오케이. 이게 마플 시너지는 약간 좀 완성도가 좀 떨어져가지고. 저는 1번이요. 미안해. 아니요? 하하하. 하하하. 이거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없죠. 이쪽에 말할 수 있잖아요. 미안. 잠깐만. 근데요. 응. 성적이 우수하다의 기준이 평균 이상인 거예요? 아니면은 그거 뭐지? 평균 이상이면 다 똑같잖아. 절대적인 점수 높아지는 거예요. 그죠. 절대적인 점수가 높은 친구들의 비중을 좀 얘기하는 거라서 이게 실제 기출 문제인데, 그죠. 지금 논란의 여지가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일단 그래프부터 좀 그리고 얘기할게요. 아이고, 문제 배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진짜로 이게. 자, 일단 기억을 한 번만 좀 볼게요. 기억. 성적 우수자가
B보다 A에 더 많다라는 건데 저기 성적 우수자는 저기 그 100점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그냥 생각해요. 100점에 가까운 사람. 만점자 기준으로 좀 생각해봐요. 그럼 당연히 A에 있는 학생이 B에 있는 학생들보다 많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둘이 평균은 똑같지만 B는 60점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A는 성적이 지나치게 낮은 애들도 더 많고 지나치게 높은 애들도 더 많은 거예요. A반이. 그래서 성적 우수자는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약간 좀 경계가 애매하죠. 저희가 명백하지가 않아가지고 지금 여기에 용어 정의가. 자, 근데 니은은 저희가 명백하죠. 이 평균적으로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평균 비교하는 겁니다. B의 평균과 A 평균을 비교해달라고 그랬는데 똑같죠? 둘이 평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둘이 같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C가 B보다 성적이 더 고르다. C가 B보다 성적이 고르다? 몰렸잖아요. B는 몰렸기 때문에 성적이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근데 C는 점수 분포가 다양하죠. 그래서 고른 거는 B가 더 성적이 고릅니다. 그럼 1번이네. B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맞네. 미안해. 왜 이래? 기억 이거 4번. 순간 착각했어. 반대로 생각했어, 순간. 그러면 조금 평균이 낮은 애들도 고른 거? 성적이 고른 거니까 학생들의 성적이 집에 틀렸다고 그랬죠 저한테. 응? 아니 방금 디귿 체크했을 때는 디귿이 아니라고 저한테 그래?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게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지금 맞아. 그럼 맞죠? 응. 예. 얘기 좀. 그치?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성적이 고르다라고 하는 거는 성적이 몰려있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C보다는 B의 성적이 더 많이 몰려있어요. 내가 이걸 글씨를 잘못 썼구나. B가 C보다구나. 어쩐지. 순간적으로 B가 C보다 성적이 더 고르다. 그래서 맞는 게 됩니다. 괜찮죠? B가 더 고른 거예요. 성적이 고르려면 평균 점수에 가까이 붙어있어야 되고 맞아. 성적의 분포가 고르다라고 하면은 막 이렇게 그렇죠. 이 분포가 고른 건 C가 A랑 C가 똑같잖아요. 얘네가 성적이 분포가 고른 거예요. 분포가, 그죠? 학생이 비슷비슷하게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몇 점대도 많고 몇 점대도 많고. 근데 B 같은 경우에는 60점대에 많이 제일 많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내신에서도 가끔씩 나와가지고 좀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한 문제 정도만 좀 더 풀어볼게요. 자, 1235번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1, 2, 3, 5. Z가 응. 출편처예요.
아니 그거 표준화 작업 얘기하는 거라서 Z 나오는 건 지금 풀지 마요. 알겠습니다. 약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아 왜 자꾸 표준 정규분포 설명도 안 했는데 표준 정규분포를 자꾸 끌고 오지? 맞죠? 에이 안 되겠다. 이거 그냥 지우고 가야겠다. 한참 뒤에 나오네. 표준 정규분포. 찍었어? 아니지? 맨날 찍었대요. 아니 뿌리가 없어. 이거 대칭성 이용하는 거잖아요. 맞아. 아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아직 오케이. 자 정리 한 번만 해볼게요. 자 A가 38이냐? 어차피 둘이 더하면 100 나오면 되죠? 2A 플러스 24가 어차피 정중앙이 50이라서 얘는 2A가 76. 아 A는 38이 맞네요. 자 그 다음에 X가 50 이상일 확률과 Y가 50 이상일 확률을 구해달래요. 그럼 X가 50 이상일 확률, 그 다음에 Y가 50 이상일 확률. 잠깐만. Y가 50 이상일 확률이면 X가 50 이하일 확률과 똑같죠? 얘는 X가 50 이하일 확률과 똑같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Y가 50 이상, X가 50 이하. 좌우 대칭이니까. 자, 그래서 얘네 둘은 더하면 당연히 얼마나? 1 나오죠? 얘도 등호 들어가고 얘도 등호 들어가니까 X가 50일 때의 확률은 두 번 더하는 거 아니냐? 그쵸? 근데 어차피 정적분 개념에서는 선 하나 들어간다고 의미 없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있어도 없어도 확률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도 한번 좀 봅시다. 자, X가 40에서 43 사이. 일단 여기는 38이에요. 자, 그러면은 얘가 얘기하는 게 40에서 43, 40에서 43 확률인데 지금 맨 처음에 중에 33에서 36이죠? 요게 지금 0.24라고 나와 있어요. 어차피 평균에서부터 2 차이, 2 차이, 5 차이, 5 차이. 뭐야? 좌우대칭이죠? 그쵸? 완벽하게 좌우대칭이죠? 그래서 33부터 36까지 확률과 40부터 43 확률이 똑같습니다. 얘랑 얘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0.24. 자, 그러면은 Y가 64부터 67 사이. 지금 얘는 38 해주면은 62가 되겠네요. 그렇죠? 62니까 64부터 67? 64부터 67? 아니 똑같잖아요. 어차피 오른쪽으로 평이 되겠는데 24 더한 거, 24 더한 거, 24 더한 거 다 똑같죠? 똑같아요. 0.24. 오케이. 자, 그러면 62부터 64 확률이 0.14냐? 얘는 이걸로 들어가주면 될 겁니다. 38부터 43까지. 이게 지금 0.38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요것만 놓고 본다면 어때요? 이만큼이 0.38인데 요게 0.24잖아요. 그럼 0.38에서 0.24 빼면 0.14죠. 아, 38부터 40까지가 0.14구나. 그럼 y가 62부터 64 사이, 62부터 64 사이. 똑같죠? 어차피 그대로 28만큼 평이동한 거기 때문에, 24만큼 평이동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도 0.14로 나오게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맞아요. 자, 그러면은 정규분포의 확률이 최대가 되는 값 구하기. 자, 1237번을 한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x라는 확률 변수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치, 표준편차가 3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자, 얘가 이런 식으로 7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되고 있어요. 자, 이때 P 2a-5 x 4a 플러스 1 요게 최대가 될 확률을 구해달라고 얘기하는데 그쵸? 항상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일 때가 넓이는 최대가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a-5 4a 플러스 1 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넓이가 좀 많이 크겠죠. 근데 이건 좀 살짝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살짝. 왜냐면은 얘랑 딱 평이동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a 값이 바뀌면 이 폭이 좁아지고 늘어나고 그래요. a 값이 바뀌면은. 자, 근데 일단 좌우 대칭만 일단 먼저 좀 봅시다. 가장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면 얘네 둘 더한 게 14로 나오면 돼요. 6a 빼기 4가 14로 나오면 되니까 아, a가 3일 때가 되겠네. 그럼 a가 3일 때면은 6에서 5 뺐으니까 1. 그쵸? x. 그 다음에 3집으면 13 되죠? 그쵸? 그러면 딱 7을 기준으로 엄청나게 넓은 범위에 해당하는 확률이 될 겁니다. 1, 13. 근데 만약에 a 값이 좀 더 커서 예를 들면은 a 값이 4인 경우로 한 번만 놓고 볼게요. 그럼 얘는 범위는 더 넓어지겠죠. 왜냐면은 4이 8 빼기 5니까 3. 그 다음에 4, 4, 16 플러스 1, 17까지예요. 그러면은 얘는 7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부터 17까지예요. 얘는 구간이 12 차이잖아요. 얘는 구간이 14 차이예요. 더 넓어요. 더 넓은데 이게 확률이 반드시 좁냐라고 한다면은 사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이거는 실제로 일일이 다 계산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건 문제를 위한 문제예요. 최대로 만드는 문제는 안 나온다고요? 아니, 1238, 1239처럼 딱 양옆의 값이 정확하게 상수 차이로 드러나게 되는 것만 문제로 나옵니다. 1238 같은 경우에는 a부터 a 플러스 16이죠. 그럼 무조건 딱 구간의 길이가 16으로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평균 기준으로 좌우 반반. 이때가 무조건 넓이가 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잠깐만, 이거 맞아요? 맞아요. 그쵸? 오케이. 오케이. 진짜 싫어. 근데 1240하고 1241은 일단 좀 빼도 됩니다. 일단은. 자,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몰라요. 이걸 진짜 정확하게 계산하려면은 이거 정규분포 표 보면서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일단은 문제의 취지 자체가 얘네 둘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이용해 가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A가 3인 걸로 일단 넘어갈게요. 일단은 이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어요. 1237번은. 자, 그러면 1238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자, 1238, 1239 얘네는 확실합니다. 잠깐만. 오케이. 벌써 이게 하는
1240. 잠깐. 그러니까 10 차이가 나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표준 표차가 5. 그러면 2.0에다 대입한 다음에 곱하기 2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번이 맞네. 그쵸?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죠? 근데 이따가 표준정경포 이용해서 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알겠습니다. 시계 잘 되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야. 다 맞았네. 자, 이건 너무 뻔합니다. 왜냐면은 3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52보다 커나 같을 확률이 똑같다? 그쵸? 30과 52의 정가운데의 평균이 나온다라는 거라서 82 절반 41이에요. 그쵸? 자, 이때 A부터 A 플러스 16까지 최대가 나오게 해달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좌우 대칭이라서 A 플러스 16 이렇게 나와야지만 넓이가 가장 클 거예요. 왜? 아니 구간의 길이가 정해져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가면 좁아지겠죠? 왼쪽으로 가도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16 차이처럼 명백하게 나와줘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A 값이 바뀜에 따라서 구간의 길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좀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해봐야 알아요. 그렇지만 1237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1번이 답이다 라고 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1237은 문제 지워도 돼요. 진짜로 이런 건 안 나와요. 1237은. 자, 그래서 지금 얘는 딱 16 차이가 나니까 여기서 8 더한 게 41로 나와야 되겠네. 그래서 33이 됩니다. 그리고 1240번과 1241번은 지금 풀지 마요. 이거는 표준 정기온포를 좀 알고 봐야 됩니다. 지금 정기온포 확률 계산하는 것도 아직 연습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표준 정기온포를 들고 나온다라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급작스럽게 통계로 그것도 정기온포 넘어오면서 마플 시너지가 굉장히 싫어지고 있어요. 진짜 문제 왜 이렇게 퀄리티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1240, 1241 지금 풀지 말란 얘기예요. 못 풀어요. 진짜로 지금 못 풉니다. 벌써 7시 20분이 넘었는데? 잠깐만 쉬었다 갈까? 쉬고 싶지? 33분까지만 쉴게요. 이거 맞아. 이거 빨리 나가고 싶다.